앤드류 교수가 이제 AI 서울 서밋에 참석하면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제 미래 AI와 그다음에 앞으로 더 주목받게 될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교수가 누구신지 이제 스탠포드 교수님으로서 이제 4대 석학 중 한 분이라 하시고 AI 관련돼서 네. 네. 그리고 이제 4대 천왕이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저분의 강의를 안 본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연구가 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앤드류 교수님이 발표한 이 연구 논문들의 인용 횟수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연구의 분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전과 견해를 제시하는 분야에서는 이 앤드류 교수님을 절대 빼먹을 수 없는 네.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한국에 오셨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실물로 뵈신 분들이 이제 신을 영접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레벨이시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워낙 또 다양한 활동을 또 하고 계시다 보니까 AI 펀드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스타트업도 운영하시고 하다 보니까 인상 좋으시더라고. 네. 뭐 좀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포인트가 이상하게 영어 발음 가지고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 상당히 유창하고 좋은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 발끝에도 못 미치는데. 자, 아무튼 이번 나오셔가지고 또 그 AI 관련된 어떤 중요한 어떤 내용을 견해를 많이 또 이제 발표하셨습니다. 기조연설에서는 크게 3가지의 주제를 발표를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좀 포커스를 둔 부분은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다뤘던 것들은 이제 규제나 앞으로의 개발에 있어서 좀 정부 차원이나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잠깐 논의를 두고,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는 이제 많은 기업가 개발자들의 염두하고 이제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다루기 전에 기조연설에서 발표했던 게 이제 기후에 관련된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연결성이 있다 보니까 이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분으로 기후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완준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발열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AI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더 요즘 부각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이제 제시를 했던 얘기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다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에서 했을 때 그 말 그대로 플로우가 되는 건데 AI를 활용해서 AI를 에이전트처럼 활용하는 워크플로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앤드류 교수가 인터뷰 때 얘기를 했을 때 한 것처럼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효율성은 분명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에이전트를 AI로 둠으로써 이 활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고 거기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뭔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6개 이제 스텝이 구성이 되어 있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질문을 주고받고 하고 거기서 좀 주장이 이상하거나 내용이 이상한 걸 수정을 다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를 작성하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다른 모델을 더 쓸 것인가를 결정해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는 방식이 바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방식은 뭐 예를 들면 챗GPT가 됐던 클로드가 됐던 코발렛이 됐던 질문을 올리면 거기에 그냥 답변을 딱 오죠. 한 방에 딱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단계를 통해서 내가 보다 더 정확한 질문을 얻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AI를 쓰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AI를 사용한다고 하면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으면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걸 이제 수정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형식에서는 비판적 AI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답변을 받으면 이 답변을 이 비판적 AI한테 다시 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고를 해볼 수 있게끔 주는 거죠. 그럼 그 결과를 다시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보완을 시키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터러블 프로세스가 되는 이유가 계속 반복적으로 워크플로우가 도는 건데 사람이 그걸 계속 반복하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분명히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그렇게 인터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동적인 어떤 플로우로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자체를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터러블하다라고 표현이 되는 건데 이터러티브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라고 한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판과 생성을 반복시키면서 그로 인해 결과물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형태가 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다룰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이제 개발된 AI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개발하지 않아도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 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다음에 이제 GPT-5라든지 뭐 새로운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앤드류 교수가 자기가 테스트해본 결과에서는 GPT 3.5로도 충분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멀티로 사용도 해보고 그다음 이터러티브하게 처리를 해봤는데 3.5가 4보다 성능이 잘 나오기도 하더라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만 막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워크플로우를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게 되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될 거고 새로운 모델이 생성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에너지나 기후나 이런 이슈가 발생할 텐데 기존 모델을 가지고 이제 효율성 있게 처리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멋진 아이디어인데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죠. 새로운 모델은 뭐가 나올까? 넥스트는 뭘까? 넥스트 레벨 뭘까? 지금 현재보다도 뭐 더 좋은 게 언제 나올까? 계속 굉장히 지금 뭐 또 레이싱 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한번 깨준 거죠. 파격적으로 한번 깨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많이 놀랬죠. 역시 이래서 신이구나.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 그러네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계속 이터레이션 해야 되면 또 그걸 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더 가다듬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도 무한하게 반복하면 사실 새로운 거 만들어서 한번 쓰는 것보다도 더 많이 소모되는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새롭게 디자인 패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그러면 기존에 뭐 GPT 3.5를 쓰셨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더 최적화된 어떤 모델로 해서 더 작은 모델을 이터레이션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전반적으로는 에너지를 더 세이브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이제 내려본다면은 GPT 같은 경우는 범용 모델이니까 이거는 이제 스페시픽한 이제 도메인으로 내려서 하게 되면 지금 일반적으로 AI 기업들이 경량화 모델들을 이제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내려서 하게 되면은 이게 적용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앤드류 웅 교수가 했던 지금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게 온 디바이스의 어떤 그런 정책하고도 뭔가 연동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겠는데요? 확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특화 도메인이라든지 온 디바이스라든지 하는 형태로 경량화했을 때 이거에 대한 부분을 효율성 있게 처리하게 된다면 앞으로에 대한 어떤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처하기가 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견해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4대 천왕이네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저도 근데 오셨는데 이런 내용이 기사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국내 언론사 인터뷰가 기사를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언론사 인터뷰가 너무 자극의 끝을 달렸죠. 인류 멸망할 것 같나요? 인터뷰 하셨던 영상 SBS인가? 그죠? 사실 저는 그렇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참 뭐 좋았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질문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았겠다. 뭔가 원체 이제 그쪽에서는 자극적인 걸 원하시기도 하니까. 그렇죠. 뭐 저희도 자극의 끝을 달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인류 멸망이 된답니까? 인류 멸망은 너무 과장되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전트, 아까 처음에도 AI 에이전트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에 또 앤드류 웅 교수의 그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라는 개념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AI 기술에 대한 어떤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뭔가 최적화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화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 접근 방법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기업들이 이쪽으로 좀 더 많은 화두를 가져가고 이런 쪽에 디자인을 하는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집중하게 될 것 같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판단에 서면 많이들 이제 참여하고 확장할 것 같아서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LLM이라고 하는 게 원체 자본도 많이 투여되고 이미 한번 뭐 MS라든지 오픈AI라든지 뭐 X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이미 투자한 거를 사실 따라가기가 벅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AI 쪽은 이미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하기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도 사실 많았었는데 앤드류 융 교수 이런 얘기라든지 에이전트 얘기를 좀 듣다 또 최근에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 네, 맞습니다. 특히 국내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대규모의 이 자본에 당연히 승산이 없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어떡하냐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수많은 뭐 또 AI 관련된 또 스타트업들도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화두는 이 에이전트라는 화두가 엄청나게 잘 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뭐 예전 모델이나 혹은 경영한 모델이다 하더라도 진짜 스페시픽한 도메인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이터러블하게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나오게 만들어주는 어떤 훌륭한 뭐 솔루션이 되었든 혹은 뭐 플랫폼이 되었든 이런 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의 이 규모의 시장에서 분명히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